태극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에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공창이 있겠습니다. 전남 이상재 선생 동상 권리위원회 지도위원이시고 원로 목사이신 김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모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주관하시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자비가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월남 선생의 거부하신 인격을 두고두고 강구하고 우리의 애국 애족하시는 정신을 우리 마음에 주의히 간직하다가 이제 그 생전의 모습을 이 자리에 세워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걸어온 비참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과 감격한 심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국군이 지도자를 무렵에 민족의 기운이 다가올 시기에 월남 선생과 같으신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른이 벌써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젊은 시절에 망국의 한을 품고 나라 없는 삶을 달랠 길 없을 시절에 서울 한복판에 기독교 청년회를 세우시고 그 고상하신 포부와 공명하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노소가 동락하시면서 풍자와 혈압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시고 피끄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품게 하신 우리 민족의 자랑, 우리 탁월하신
지도자 월남 선생의 이 모습을 보는 데마다 오고 오는 시대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른의 모습을 대하는 때마다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애국 애종의 정신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른의 인격과 정신을 사모하고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본 동상서울위원회 최태석 지도위원께서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 호소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물론 이상재 선생님의 동상 거리 경과 호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 3월 11일에 대위 윤보선 전 대통령과 다른 세 분이서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말씀드려서 1984년 3월 27일 대위 윤보선 전 대통령의 한 명이 월남 기념사업을 발의하고 다르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1984년 3월 29일 서울 YMCA에서 거행된 월남 이상재 선생님 57주기 추모식에서 다르기 준비위원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의 11년을 선정함으로써 다르기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984년 4월 16일 이관구 전 대표의 맥부에 초안한 다르기 취지서를 다르기 준비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1984년 6월 15일 다르기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김상엽 전 총리, 명예위원장의 윤보선 전 대통령을 선임하고 공식 명칭을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거리위원회로 확정하고 다르기 대회를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YMCA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984년 6월 21일 세계 종교계 인사 여러분을 초청해서 다르기 준비 1차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 연에서 순차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1984년 7월 30일 다르기 준비위원회에서 다르기위원 대상자를 선정돼 1984년 9월 6일 동상거리 다르기인 대회를 개최를 했으나 그때 맞춘 수해를 말미암아서 무기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1984년 12월 13일 동상거리 다르기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에 참석한 인원은 187명이나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8일 동상거리 부지를 서울시에서 특별히 대회해 주셔서 종묘 앞에 시민 공원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5년 4월 20일 제3회 시행위원회에서 원로 작가 김경순 선생님에게 동상 제작을 위촉했습니다. 1985년 5월 15일 제4회 시행위원회에서 동상의 모형을 선정했고 1985년 8월 12일 종묘 앞 시민공원에서 동상거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985년 12월 7일 청소년을 위한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 책을 발간했으며 1986년 4월 7일 연구 재료기구로 월남 이상재 선생 연구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1986년 4월 9일 월남 이상재 선생 연구라는 책을 출판하는 기념회도 가졌으며
모든 공사도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1986년 4월 10일 공을 이뤘습니다. 공사의 제막 시기를 발휘해 드렸음을 경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상골위원회 최석채 지도위원께서 나오셔서 양력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의 일생입니다만 오늘 그거를 영생으로 사항에서는 이 끝날에 다시 한번 그거를 걸어오신 일생을 다 같이 가슴에 새기는 뜻에서 제가 영생의 약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50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서천군 방산면 동지에서 아버님이신 이주택 총과 어머니이신 이한박씨 사이에 마다들님으로 태어났습니다. 1867년에 18살 될 때 과거에 음식했습니다. 하고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자리를 아끼는 친지의 소개로 육천 박정양 승기를 하게 되고 이후 13년간 그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와 국정원을 교체하고 정치적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1881년 32살 때 박정양 홍영식 어윤정을 따라서 신사유학단의 이름으로 일본어 대화상을 시찰했습니다. 1887년 6월에 박정양 씨가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그 추천으로 선생은 입정선관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와싱턴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888년 미국에서 청나라 간섭을 물리치고 자유의를 펼치다가 결국 청나라 압력에 의해 정부로부터 소환령을 받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1894년 도항난이 일어날 새로운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선생은 승조원 우무성 겸 영연납 참사를 하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 박정양이 학부대신이 되자 선생은 학부하문 참과 학무국장을 겸하게 되고 외국어 학교가 설립되자 그 교양도 변했습니다. 1895년 정부 요청으로 학부 탐사관 및 법부 탐사관이 되었습니다. 1896년 연성화후 시해사건 뒤 고려 아란 파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내각 총수와 중추원 1등 이관되어 강한 원리 부정부패와 싸우면서 고향을 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4월 7일 미국서 망해하다가 귀국한 서적길 박사가 국내 온건 개화파를 규합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7월 2일 선생은 서적길 윤치호 남국 등과 더불어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협회로 사업으로 여론문을 돌고 저기에 있는 독립문을 건립했습니다. 11월 22일 정조식을 거행하고 그 이번에 11월 22일 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관을 개소하여 독립관을 건립하고 독립공원을 그 자리에 건립했습니다. 1897년 독립협회는 8월 29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에 독립관에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선생은 이 토론회에 독립협회의 진행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1898년 6월 24일 대한민국 독립수호 후국운동 선언 상부를 독립협회를 대표해서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3월 10일 서울 정모에서 최초로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선생은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이 만민공동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완전 전공국을 위한 결의를 확고부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로 군사교관, 대정공은 노한은행을 철수교하고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합했던 것입니다. 10월 24일 중초원 대표라를 골자로 한 1회 서기관을 이번호 정도 도움을 받아 선생이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8일, 또는 11월 2일까지
만인공화회를 개최하여 국정개혁을 위한 육대로 건설을 정했습니다. 정부에 제출했으며 개혁화 정부는 중청 시민관계를 증언하는 유효성이 돋보이죠. 10월 2일 판교 재가를 얻어 11월 4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조정식, 유기환, 이기동 경우 수급하기 유명으로 상승을 올려 동기협회를 보여 전혀 16명의 동기들과 더불어 개모되어 경무성에 꾸문되었습니다. 이를 한 서울 시민들이 동기협회 만인공사장 지도자 설정을 요구하여 실화 시위를 개소하여 진로 수사정부 해체, 대정부 수립, 이회 설립성을 주장하자 호령 12월 24일 서울시내 계엄령을 선포하고 만민공동회 동기협회 간부 340명을 체포했습니다. 12월 25일 모든 시민은 민의 열구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1902년 상관오류 부패상과 비정을 탄핵한 가수로 집정권층의 미움을 사서 국제개혁 음모를 했다는 죄목으로 둘째 아들 스님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2달 동안 가혹한 공연을 한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1903년 옥고를 치른 동안 성경관이 차임해주는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54살의 나이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04년 노일전쟁의 발발로 국사범들의 석방과 함께 치료하였으며 동지들과 함께 연동교회에 입교 한다는 시에 황성 기독교 청년의 부모 가리우 시위에 가겠습니다. 1905년 노일전쟁이 일본 승리로 끝나자 일본 그 여성들과 강제로 흑사회를 치렀습니다. 전쟁은 이때 호령 가사에 따라 유명국 참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YMCA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청년운동에 전진했습니다. 이때 YMCA 결국 유명이 됩니다. 1906년 네덜란드 해외에서 해외평화회의가 열릴 때 서울대는 이주종 이상설 대사람을 호령호 일선에 발행하는 일을 비밀리에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간부 병원에 구분되었으나 중국을 청구로 역방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완전 관계를 떠나 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07년 정부로부터 적부되어지는 세력을 거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해외로 일사가서로 일본의 가요에 의해 고정이 강제로 해외를 당하자 일본의 만행을 기사하는 민중시위를 돌려 이를 진두지게 했습니다. 1908년 망고를 하는 이유 못해 자기나로 했으나 중국 사람들은 강력한 말로 마음을 돌이켜하고 새로 의견을 짓고 YMCA의 정당한 총무를 친 나라를 되찾기 청년들을 강하게 키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1910년 제1회 전국 기독교 학생회 학령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망명주의던 이승만을 데려다가 학생부 간사가 되게 이에 한일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10월 26일 선생의 회감 나겠지만 잔치를 응원했습니다. 기독교회 100만인 운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구국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913년 해로인 사건으로 YMCA 총회 1년 동안 구교로 처방되나 그 구의로 총회를 추진하고 총력부 대소공작과 유심회 등 YMCA를 이제 계속 수리하는 총력부 앞전으로 신나와 마주를 후처에 부딪혔습니다. YMCA에 대한 군대 공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일본에 가서 반파를 했음에도 이후에 1914년 조선중앙 YMCA를 비롯하여 제1한국 YMCA 그리고 경신, 예대, 경주의 신흥, 광주의 승인 등 8개 학생 YMCA와 함께 그와 10개 YMCA를 비롯하여 조선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를 전개했습니다. 1918년에 이태원 무관용체에도 비밀리에 기독교, 선교교,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는 3일 독립운동을 대회에서 도왔습니다. 한편 미래강화 과인회동을 통해서 청년 지사를 조합했습니다. 1910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대국민으로
살아가다가 대개의 건설에도 3개월 동안 옥포를 치라. 1920년 8.1운동에 대한 일제의 다마소한 조사를 위하여 미국 국회의원 여론안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를 가하여 조사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게 되자 저는 대규모 민주시위를 치유했습니다. 이걸 이전은 최규동, 최두선, 김정모 등과 함께 조선 13도 유지 91명을 발기로 조선 교육협회를 창립한 동시에 그 회장으로 추려졌습니다. 1922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 학생연맹 세계대회 진홍, 이대희, 전기입니다. 김한란 등 위원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회가 개장하며 조선 기독교 청년회 동료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상해인 비정부 이정 원장 손정과 이따 여러분이 비밀리에 찾아와서 귀국하지 말고 상해로 가 이정부 수원지의 뜻을 요청해서 국내에 있는 독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망령을 거부했습니다. 귀국하신 후 전필래 김한란 등이 한국 완전히 시위를 위하자 시위를 보냈습니다. 시위를 조선 교육협회가 조선 미국대학 지도회를 결성한 독재하되 경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1924년 연합본의 직후에 지금 말하는 골스타워 소연령의 그를 통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부터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 지방전도운동, 항소운동 등을 신중 기획했습니다. 또 2월 9월 조선일보가 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때부터 트럭 타기를 뛰어 민족 기로수의 전통을 한층 빛나게 하는 티틀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1925년 개인의 전국 투자대회에서 사회자가 되어 해당 직시로 대회를, 곤란한 대회를 수습했습니다. 1927년 2월 15일 민족의 단일조선을 결성하여 공동의적 일본과 투쟁할 것을 목표로 둔 신관회로 대왕으로 추대됐습니다. 그 개인이 전속에 쓰여 있었으나 민족의 요구를 물칠 수 없어 열수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월 29일 78살 이후로 계동 자택에서 이승을 떠났습니다. 4월 14일장으로 한산 전역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호기가 된다면 1929년 10월 월남 대한의원회에서 전쟁을 이고 원전 행량들과 사회 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월남 이상이라는 책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해방된 국민당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시로 안산에다 누워진 선생의 여도를 경기도 양주군 장면 사마지로 선포하고 강릉 유시 군과 합장을 이때 요기가 크고 가졌습니다. 1962년 건국 공로훈장 복장이 선포됐습니다. 1984년 12월 14일 3일 사회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남 이상대 선생 공간권익위원회가 결성되고 명예회장의 윤보선 전 대통령, 회장의 윤나혁 전 도시가 총재가 고백한 아까 그거의 말씀입니다. 1985년 4월 29일 월남 이상대 선생은 58필이 규모의 행사를 가지고 12월 1900년을 위하여 월남 이상계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월남 이상계 선생 이야기라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4월 9일 출판 기념식을 가졌던 월남 이상계 연구를 자객으로 서탁으로 헌신적인 참여를 얻어서 발견하게 된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상 선생의 약속을 보고있습니다. 공산고려위원회 김상혁 교장님의 제막 식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계 선생의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개화의 새 무게 속에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의 수국 열병이 울려 퍼지던 이거리 황성 기독 청년의 앞으로 달리는 종로 거리에서 우리는
근대민족사의 거성 월남 선생의 동상을 온 교회의 정성을 모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월남 선생은 왕조 말의 마지막 선비시였고 새로운 국제적 환경을 생각한 개혁자였으며 경술 국치로부터 상위 독립운동에 이르는 국권 상실의 순환 속에서도 오직 애국 애족에 헌신한 민족 지도자이셨습니다. 일제의 강제 점령에 짓밟혀 온 백성이 식민의 서름으로 괴롭기만 하던 암흑의 상황 속에서도 선생은 고결한 지조와 야인의 용기로 학대받는 민족과 더불어 이 빼앗긴 땅에서 광복의 봄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희망의 등대였으며 불멸의 민족혼을 민중의 가슴 깊이 심어주신 민족 광복의 정신적인 지시였습니다. 특히 선생은 좀처럼 융화될 수 없으리라고 믿어지는 야한 극단을 무난히 조화시켜 나가는데 출중한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월남 선생의 인간 형성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모순 없이 조화되어 일찍이 개명된 근대이면서도 전통적인 선비의 품격을 끝내 건지하셨습니다. 동양과 서양, 청년과 노년, 민족애와 인류의 유교적인 인의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 그리고 나아가 1920년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마저 하나로 통합해 개방된 민족 자주의 대도를 개척한 분이 월남 선생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은 온 민족의 앞장을 서서 우리 민족의 갈 길을 밝히신 민족의 선도자였으며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야인다운 의리와 활달한 대인의 품격과 인의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민족의 성자이었다고 해도 단언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구릿빛 자세로 우뚝 서서 삼천리 강산을 두고 보시는 월남 선생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실현된 인애우 민족 공동체를 건설해 가야 할 역사의 새 조망을 열어주고 계신 듯합니다. 여기를 찾아 선생의 동상을 우러러보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민족의 샘터가 되시고 나아가 통일 광복의 의지를 심어주는 영원한 민족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람있는 월남 선생 동상 건립의 뜻을 모아주신 건립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모로 각별한 성원을 아끼게 하신 각계 유지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린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6년 4월 10일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건립위원회 회장 김상현.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동상 건립을 위해서 많은 힘을 담당하면서 수고했던 나강석 부장의 안내로 동상 제막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선생의 상을 통해서 내게 마음속에 선생의 공연 정신과 이해한 정신, 연명이 이익을 받으셔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제마식을 하겠습니다. 실세가各각계 대표들을 모시고 봉사의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팀 김상혁 회장님, 유족 대표로 이홍길 선생님, 작가 선생님으로 김경신 선생님, 문화본부장관 차관께서 맡아주시고요. 서울특별시장님 대신해서 김진환 부시장님 같이 제막에 참가해 주시고, 서울광시 대표 이사장 조문호 참석해 주시고요. 한국보수화경력 대표 사무총장님 같이 제막해 주시고, 조선일보사 대표 김영환 전문이사님, 그리고 교육계 대표 김옥길 박사님, 언론계 대표로 주석채 지도위원, 시작계 대표로 주태석 회장님, 종교계 대표로 한경직 목사님, 문화생 대표로 이용설 정부처 이원순 선생님, 정계 대표로 이종찬 민정당 노무정당위원장을 위해서 이러고 국회의원입니다. 이 참석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상징이었고 또 원장님께서 직접 지도하셨던 만일 정부장의 시작에 대한 기관입니다. 다리 잡으시면 더우시죠? 균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거 찍고 비켜줘야지, 딴 사람 찍지. 일단 이창계 선생님 선생 상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공부를 받았던 저희는 깊은 감을 담아주었습니다. 선생은 소란의 나라 근대사가 발표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사의 암흑기에 우리는 오로지 전람선생과 같은 위대한 문학자를 발표해야 하는 영광을 후에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선생이 위대한 분이 올해로 59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람 선생은 위대한 문학자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사의 전반적인 아웅치를 가진 근대로 우뚝이 서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영원히 살아주셨습니다. 선생은 유시로 시절부터 모자로 또 장래의 큰 애국회가 될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국민의 6만 사람을 후보로 해서 일찍 복조신 일이지만 선생을 그 친을 대신해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되 중심은 주로 의자이우리라 했는데 선생은 의자로 또 우리의 애국자가 될 것을 좋아하십니다. 선생은 정신을 묵기 후에 한때 부철 살인의 관을 달라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대학으로 만국의 관을 달라는 적극적인 항의에만 지지 아니하시고 민중 계몽을 통해서 후국 민권 운동 각장께서도 여러 만국 국민의 암흑기에 도쿄 진영에 모이는 젊은 사람들을 용기와 중앙을 거둬주시고 국기를 거둬주셨습니다. 일제의 총칼도 불러하시게 하고 황금으로 그들도 전일도 그렇지 전장은 거대한 흘러오시는 3.1 공동 이후 마지막 그족적 민족 공동이었던 인간의 초대 운명이
지휘하셨습니다. 이 과제로 봐도 설명한다고 따르면 다음 그랬으나 설명은 이 모든 장을 이들 국민을 위해서 국민권을 거짓은 이 종료까지 상당히 성장이 걸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슬프다 만상의 천만년을 일어나게 있고 반감스러운 고기 다름없이 눈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은 고액이 공통합니다. 선생의 동상을 대할 때마다 고기를 나누고 선생의 고귀한 애국심과 그 찬란한 공덕을 우리가 보장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이신 김옥길 박사님의 건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라의 기준이셨고 교회의 스승이셨던 월남 이성재 선생님의 공상을 모시게 되었고 그거는 가신 지 60년이 됐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늘나라로 어른이 가셨다고 하는 슬픈 소식이 들려질 때 이 결에는 가슴을 치며 공덕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의로운 분을 찾을 수 있으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것인가고 안타까워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께서 가신 뒤 일본은 더욱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만주를 치고 들어가고 중국을 다 먹을 듯 하였고 심지어는 미국의 진주만을 흡격했고 온 세상을 다 쳐주고도 모자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심해지면 심해지고 그들이 이 결례를 괴롭히면은 괴롭는 만큼 이 결례는 선생을 그리워했고 선생의 크신 뜻과 빛나는 모습을 가슴 속에 새기며 어려움을 이기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으로 하여금 망하게 했고 이 결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기뻐 날뛰며 종로를 헤매고 만세를 부르던 이 종로거리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공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더 괴롭히려고 못살게 하려고 한국의 명사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여러 것을 보여주는 중에 자기네들이 가장 힘있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동양길이라고 하는 병기창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의 어른들을 모여다가 병기창을 본 감상이 어떠냐고 저희들이 물은 적에 선생님께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말씀으로 그들의 오만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인데 그 말씀 한마디는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였었고 월남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일본을 향해서 진리였었고 지금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크신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희망의 그날이 왔을 때도
이제 나라는 주동강이 났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시대에도 이 결에는 선생님이 계셨사오매 그 선생님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만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달래고 있는 줄 압니다. 용기 있으시던 그거를 의가 아니면은 하시지 않으셨던 그거를 참이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거를 지금 이 통로 바닥에 우뚝 서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통로 바닥에서 그의 모습을 펼쳐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새로 태어나는 이 땅의 생명들이 그의 크신 뜻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내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생님의 맑은 눈동자가 우리들을 지켜봅니다. 그 맑은 눈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희망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 동상이 세워지기까지 여러 모양의 성원이 있으셨습니다. 또 여러 단체,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있어서 이 동상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다 표창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공로가 많으셔서 세 단체만 선정을 해서 여기서 표창 순서를 갖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제 먼저 조선일보사에서 공로가 많으신데 조선일보사의 대표 나오셔서 공로패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패 조선일보사 사장 황우영 귀하께서는 본위원회가 추진한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건립에 적극 참여하여 월남 선생의 묘소를 곳에 남기는 데 기여한 공덕이 기재하므로 이에 중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공로패를 드립니다. 1986년 4월 10일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 명예대장 윤보선, 대장 김상석. 공로패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 공대 김소원, 지하동문. 다음은 고난제이 제천합니다. 공로패 서울 YMCA 이사장 도경식, 지하동문. 먼저 작가이신 김경승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회원 김경승, 귀하는 본위원회가 추진한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제작을 지적받아 심혈을 경주한 결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동상 완성하여 월남 선생의 위협을 후세에 남기는 데 기여한 공이 기재하므로 이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드립니다. 1986년 4월 10일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 명예회장 윤보선, 회장 김상석. 다음은 전윤석대 대표 전규화, 일하는 본위원회가 추진한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전장 시공업체로서
현장 공사를 순조롭게 완성하여 공산 권리를 크게 동원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86년 4월 10일 월남 이상재 선생 공산권리위원회 명예회장 윤보선, 회장 김상섭. 영광여자상고등학교 합창단에 찬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월남 이상재 선생 찬가와 할렐루야 두 곡을 계속해서 불러주시겠습니다.
35 체납 증서를 회장께서 연보현 서울시장께 전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지금 마침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있어서 연보현 시장께서 이곳에 참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이장님께 전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유족 대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홍직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손자가 되시는 이홍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유족 대표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뜻을 모으시고 힘을 합쳐서 저의 조문의 공상을 세워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족은 상가 동상권익위원회 명예 회장이신 윤모성 선생, 의장이신 김사혁 선생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다음에 늘 부지를 제공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시장 연보현 선생, 동상제약의 신호를 지원해주신 김경승 선생, 끝으로 본 사업의 기획 실무를 시정 내일하게 끝말을 위하여주신 서울 YMCA 임직원 여러분에게 성실껏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연을 더해야 마쳤습니다. 이걸로서 저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순서와 축하 행사 순서를 겸해서 할 텐데 나강석 부장의 안내로 전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화 순서를 갖는 동안에 영광여상의 대표는 종교장군 앞으로 이동을 해서 축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화 순서는 먼저 저희 권력위원회를 대표해서 명예회장님과 회장님이 제일 먼저 헌화해 주신 다음에 유족 대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빈석에 앉아 계신 여러 어른들께서 나와주셔서 저희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헌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단체에 대표되신 분들 각 단체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후배 멋지게 그렇게 헌화해 주시고 각 단체 대표자들의 헌화가 끝난 다음에 일반 시민 월남 선생의 야인상을 생각해서 여러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헌화를 주던 범위 내에서 헌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같이 선생님 앞에 헌화해 주십시오. 이어서 유족 대표 이용기 선생님 전화 여쭤봤는데 이광구 선생님부터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지금 많이 받으면서 전화해 주시면 박정상 주로의 선구대학교 백미시키는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교육협회 중소기업 부활회 대한 독립유공자 맞아 좀 비켜. 하상시 대전의 이 사람들 여기 같은 게 진짜 어디는 김영옥 씨가 이쪽으로 가시죠. 관장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난 다음에 이런 자리를 가지시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 지금 이쪽. 큰일 다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절을 해야 되죠. 시간 이거 작으신 밑으로 사이사이로 이쪽으로.
그럼 저 아들 따라가세요. 그럼 먼저 좀 가요.
이건 다 됐잖아. 엄마 요 가운데. 네, 한번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안 돼. 이게 이상이 있어요. YMC 직원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철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장례 정리를 완전히 하고 청소까지 끝난 다음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YMC 직원에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완전히 하고